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10분 미술 이야기입니다. 제가 뭔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막 100교시까지 10분씩 미술 이야기를 짧게 수업으로 좀 만들까, 뭐 이런 아이디어. 유튜브에 대한 아이디어는 정말 많은데 현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작가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좋아하는 줄리안 오피입니다. 지난주 저는 아트부산에 다녀왔는데요. 이 아트부산에 맞춰서 부산의 국제갤러리가 줄리안 오피의 신작 전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줄리안 오피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이런 작품들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처음 컬렉팅을 했던 게 2008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전 세계적으로 YBA 작가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저 역시 이 시기 YBA 작가들 중에 뭐 데미안 허스트라던가 트레이시 에민이라던가 줄리안 오피 같은 작가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시간이 흐르고 2012년도에 영국에서 런던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 YBA 작가들이 포스터도 함께 만들고 그랬습니다. 줄리안 오피는 한국에서도 전시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공공미술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텐데요.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볼드한 선의 초상화, 그리고 눈, 코, 입이 좀 작게 표현이 돼서 이 사람이 남잔가 여잔가 혹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비슷해 보이는데 헷갈리게 만드는 초상화들도 인기가 많고, 또 픽토그램처럼 대상을 생략화해서 움직이는 댄서들 시리즈도 있죠. 그런데 줄리안 오피는 제가 미대를 나오고 미술계에서 일하면서 정말 그냥 익숙한 작가다 보니까 특별히 유튜브에서 소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줄리안 오피의 신작이 이렇게 셔플 댄스를 추는 사람들로 재미있게 전시가 돼서 이 김에 유튜브에 소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리안 오피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좀 많은데 저도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 줄리안 오피는 홈페이지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줄리안 오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초창기 작업부터 최근 작업까지 정말 아카이빙이 잘 돼 있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건 줄리안 오피는 인물이 상당히 유명한데 사실은 정물화도 있고요, 풍경화도 있고요. 정물이나 풍경이나 동물을 조형으로, 즉 오브제, 조각으로 표현한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혼자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줄리안 오피가 인기가 많고 대중적인 이유가 뭘까? 한번 지난 오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쉽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봐도, 미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 눈에도 너무 쉽게 기억이 되고 되게 재밌다, 쉽네, 어렵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미술이 워낙에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되잖아요. 뭐 LED, LCD,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새 모니터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게 새가 움직이고, 또 렌티큘러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또 모자이크 같은 작업들도 했었고, 즉 다양한 매체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좀 동시대의 조각가가 대중적인 공공미술을 하는 작가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세 번째는 이것은 제 생각인데 줄리안 오피의 작품 속 인물들이 감정의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평균치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전 이것을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슬프지도 않은 보통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기쁘고 너무 슬프고 너무 화나고 이건 조금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그냥 가장 많은 감정들은 평범한 감정들이잖아요. 되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되게 우울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슬프지도 않은 그냥 그 보통의 감정들이 인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보통의 감정이 보편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비드 호크니도 그런 면이 있고요, 알렉스 카츠도 그런 면이 있어요. 호크니나 카츠의 작품에도 분노나 뭐 경탄스러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줄리안 호피라던가 호큰이나 카치의 작품을 좋아하는 건 그들이 표현하는 작품 속 인물들이 상당히 보편적인 감정, 평범한 감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국제갤러리 부산에서의 전시는 들어가자마자 음악 소리와 함께 줄리안 호피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인물들이 셔플 댄스를 춰요. 줄리안 호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셔플 댄스 추는 사람까지 구상을 했을까 이제 알아보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셔플 댄스 추는 사람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실제로 딸이 댄서인데 댄서인 딸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해서 이런 작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줄리안 호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아니면 좋아하는 분들도 큰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부산의 국제갤러리에 가면 너무 신이 나서 저절로 막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프닝 때 갔는데 뭔가가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 같이 갔던 친구에게. 사실 우리 삶이 되게 피곤하고 힘든 날이 많은데 오히려 줄리안 호피의 작품이 우리에게 되게 경쾌함도 주고 낙천적인 느낌도 준다. 이런 게 예술의 기능 중 하나지.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부산의 국제갤러리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줄리안 호피의 셔플 댄스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이미 유명해졌는데 꾸준히 새로운 매체를 탐구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보여준다라는 건 사실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날 부산의 국제갤러리에 줄리안 호피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 한 10년 전쯤에 리슨 갤러리 디너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친절하게 막 음식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년이란 시간 동안 어떠한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이미 유명해진 이 줄리안 호피는 새로운 시리즈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선보이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 중에 선으로 제작된 조각 시리즈도 재미있었고, VR로 감상하는 작품 시리즈도 재미있었습니다. 또 줄리안 호피는 팬들은 알겠지만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한때 미생에서 나왔던 정말 큰 건물 있죠? 그 건물에 공공미술 작업도 했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공공미술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국의 락밴드 중에 블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블러의 앨범 자켓도 했는데, 블러 멤버 중에 골드스미스 출신이에요. 줄리안 호피와 함께 같은 학교 출신이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 이 블러 앨범은 뱅크시도 표지를 만든 적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리안 호피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줄리안 호피 홈페이지와 이번 전시를 통해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줄리안 호피의 전시 풍경을 잠깐 보여드리고 오늘 하루 10분 미술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